25, 26 시즌이 이제 곧 다가오고 있는데, 동부지구 선수들 중에 이제 랭킹 10위 안에 드는 선수들을 선정을 했고요. 뭐 여기에 일단 제이슨 테이텀이랑 할리버튼은 지금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시즌 아웃이 유력하기 때문에 그 두 선수는 일단 제외가 된 상태로 선수들이 1위부터 10위까지 일단 선정이 되었고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야니스 안테토쿤보 그리고 도노반 미첼 이 두 선수가 10위 안에 들었고, 뭐 당연히 뭐 예상을 많이 하시겠지만 야니스 안테토쿤보가 동부에서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일단 오프 시즌이고요. 25, 26 시즌에 이제 누가 가장 이제 그 동부를 지배할 수 있는 선수냐 이제 순위를 매긴 상태고요. 그래서 뭐 이 지금 제이슨 테이텀하고 타이리스 할리버튼은 지금 아킬레스 부상으로 아마 한 시즌을 통으로 날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두 선수는 일단 제외가 됐고요. 두 선수가 있었으면 10위 안에 충분히 들었겠죠. 그래서 이 1위부터 10위까지 선정된 선수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미러키 벅스의 야니스 안테토쿤보가 일단 1위로 선정이 됐고요. 팀의 그 강약 여부를 떠나서 야니스 안테토쿤보가 뭐 파이널 MVP도 했었고 우승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지금 그가 거두어오는 성적이 거의 30점 11리바운드를 지난 4번의 시즌에서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는 그냥 거의 지금 막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 정도 대단한 선수가 있는데 미러키가 성적을 못 내고 있는 그 부분도 참 안타깝기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이 선수는 리그의 가장 뛰어난 가장 좋은 공수 겸장의 선수,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공격만 위력적인 게 아니고 수비도 위력적이기 때문에 이 가치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프리드로우 슈팅하고 뭐 3점 슛이 좀 별로기는 한데 이제 그런 부분을 다 상쇄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공수 부분에서 엄청나게 어쨌든 잘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고, 또 동부지구가 이제 서부지구보단 조금 약하기 때문에 이제 또 경쟁자들이 조금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위는 뭐 뉴욕 닉스의 제일런 브런슨인데요. 지난 시즌 일단 뉴욕 닉스가 성적이 괜찮았잖아요. 동부지구 이제 결승까지 진출을 했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프리미엄이 일단 붙었다고 볼 수가 있고, 뉴욕 닉스가 아무래도 이제 빅 마켓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도 조금 붙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또 2위까지인가? 라고 생각을 또 해보는데, 또 뒤에 선수들을 보면 또 그럴만하다는 또 생각이 또 들 정도죠. 그런데 어쨌든 2위로 보기에는 조금 약한 부분은 있는데, 뉴욕 닉스라는 빅마켓, 그리고 뉴욕 닉스에 와서 보여준 제일런 브런슨의 그 임팩트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좀 평가를 해준다 그러면 2위 자리 뭐 겨우 좀 지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올 NBA 팀에 이제 연속으로 백투백으로 이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선수가 리그를 대표하는 최고의 포인트 가드 중 한 명이다는 거를 이제 인증을 해주는 거죠. 이제 어차피 올 NBA 팀에 선정이 됐다는 거는 뭐 적어도 1, 2, 3잖아요. 그러니까 포인트 가드 3위 안에 드는 현재까지는 뭐 여러 가지 뭐 부상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있겠지만 현재 가능한 어떤 선수들 중에서는 최고의 포인트 가드 중에 한 명이다라는 거를 알려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제일런 브런슨이 이제
MVP 표도 좀 얻었고, 그리고 클러치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 이거는 이제 클러치 상황에서 이제 가장 잘하는 선수, 지배하는 선수. 그래서 그런 클러치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 클러치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 상을 또 받았고, 그리고 브런슨이 뭐 일단 어떻게 보면 이 선수를 크게 기대를 안 했는데 지금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죠. 브런슨은 이제 2라운드 픽이었으니까 그만큼 기대치가 크지 않았고, 그리고 백업 포인트 가드로 댈러스에서 조금 활약을 했고, 거기서부터 이제 꽃을 피운 다음에 이제 프랜차이즈 플레이어가 되었어요. 지금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그 쟁쟁하던 뭐 칼 앤서니 타운스보다도 훨씬 더 이제 뉴욕에서 뉴욕의 왕임을 입증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제일런 브런슨이 이제 뭐 2위 선정, 그리고 프랜차이즈 스타, 뭐 조금 안 그러니까 어색하기는 하지만 그게 또 사실인 게 맞고요. 일단 제일런 브런슨은 이제 드리블할 때 좀 트리키하게 하죠. 이제 뭐 약간 좀 상당히 좀 깨름직한 리듬,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리고 미드레인지, 이제 중거리 슛이 워낙 좋고 정확하고, 그리고 마지막 슛은 꼭 던진다. 그러니까 이제 뉴욕이 좀 클러치 상황에서 조금 가끔 답답할 때가 있긴 있는데, 그 부분이 뭐냐 하면은 이제 제일런 브런슨이 너무 마지막 슛을 홀로 1대1 이런 걸로 하니까 이게 들어가면 괜찮은데, 아직까지는 확률이 높으니까 이제 뉴욕 닉스가 강팀인 상황이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갈까 하는 좀 의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론슨이 약간 신체적으로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플레이 자체가 좀 굉장히 힘이 든,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힘이 들고 무리스러운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현재까지는 굉장히 그래도 그 부분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선수가 마지막 슛을 던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뉴욕 닉스가 조금 더 강팀이 되려 그러면 제일런 브런슨이 볼 소유를 좀 줄이고, 다른 이제 유망한 선수들이 많잖아요. 칼 앤서니 타운스도 있고, 미칼 브리지스도 있고, 조시 하트도 있고, 뭐 그 선수들이 조금 더 클러치 상황에서 인발브가 돼서 짜임새 있는 공격이 좀 나와야, 그래야 진짜 뉴욕 닉스가 어떻게 보면 우승을 노릴 수 있는 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런 브런슨이 이제 굉장히 뭐 스티븐 애쉬 이런 선수처럼 되게 패스를 많이 하고 이런 선수가 아니에요. 공을 나는 잡겠다 이런 게 많고, 그리고 어시스트 수치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제일런 브런슨이 일단 정통 포인트 가드 이런 걸로 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지난 시즌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가 뭐 동부지구 결승 정도에 갔다 그러면 도노반 미첼의 순위가 뭐 2위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정규 시즌에 너무 잘했는데 이제 그 플레이오프에서 너무 맥없이 떨어져 가지고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의 에이스인 도노반 미첼이 그렇게 좋은 순위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3위를 받았고요. 뭐 3위도 물론 좋은 순위이기는 합니다. 일단 올 NBA 퍼스트 팀이 되었으니까 가드 중에서는 최고 가드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슈팅 가드 쪽 이후로 조금 더 치우치게 되겠죠. 그리고 이 강팀을 잘 이끌었어요,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를. 그리고 미첼은 또 이게 뭐 유타에서 잘 하다가 그리고 또 클리블랜드로 넘어와서도 잘하고, 그리고 지금은 우승을 노리고 있고, 어쨌든 굉장히 성적이 좋았던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니까요. 가드치고 리바운드가 좋습니다. 그리고 공도 잘 뿌리고, 그리고 수비도 굉장히 견실하게 하는 편이어서 공수에 그렇게 흠이 없는 그런 선수이고, 슈터입니다. 굉장히 폭발적인 슈터죠. 그런데 이제 좋다가 평균이다가 뭐 조금 왔다 갔다 기복이 있는 그런 상황은 맞고, 그리고 스코어링 그 평균이 조금 떨어졌어요. 계속해서 3년 동안 계속 이제 스코어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22-23 시즌에 28.3득점이었는데 지난 시즌 24득점이었어요. 평균 득점이. 사실 뭐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가 워낙 이제 선수들 플레잉 타임을 잘 조절하기 때문에 이게 떨어졌다고 보고, 실제 뭐 제가 봤을 때 득점 부분에서 떨어지거나 기량이 떨어졌다 이런 부분은 없는 걸로 저는 보이기는 하고, 워낙 유타에서 뛸 때는
많은 그런 슛을 해야 됐기 때문에 뭐 점수가 더 높았던 것 같고요. 지금이 이제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팀을 위해 뛰는 상황에서는 나쁘지 않은 굉장히 준수한 기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게임에 따라서 이제 뭐 임팩트가 엄청났다가 좀 아니다가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 뭐 어쨌든 그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팀을 상대하는 팀 입장에서는 도노반 미첼이 그러니까 뭐 어째 그 주의해야 될 1순위 선수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클러치 상황에서 잘 하고요. 그리고 4위는 이제 올랜도 매직의 파울로 벤케로입니다. 이 파울로 벤케로가 굉장히 우리가 이름을 많이 들었지만 아직까지 22이 안 됐어요. 저는 이 선수가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지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경험 미숙으로 해서 이제 클러치 상황에서 좀 어이없는 어떤 뭐 제대로 슛도 시도하지 못하는 그런 혹은 시간을 끈다든지 아직 미숙한 부분이 좀 있는데 하드웨어나 혹은 기술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있는 포텐셜을 본다 그러면 이 선수는 정말 대단합니다. 22살입니다 지금. 그리고 지난 시즌 평균 25.6득점, 7.5 리바운드, 4.8 어시스트 이게 뭐 전부 다 해내는 선수고 건강이 일단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큰 게임 뭐 그리고 어쨌든 이 선수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라인드 그러니까 끈끈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뭐랄까 이제 공격이 좀 잘 안 될 때 이럴 때도 수비에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할 수 있고 그리고 다재다능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 선수에 대한 기대치는 점점 아마 높아져 갈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공수 겸장의 선수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제일 강점은 나이가 어리다. 이제 아직 22살이 안 됐을 정도로 이 올랜도 매직의 파울로 벤케로는 그렇게나 크게 어떻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랜도 매직이 이제 선수들이 건강하다 그러면 다크호스라고 저는 봅니다. 올랜도 매직이 굉장히 상위권에 위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부 지구에서. 그리고 케이드 커닝햄은 뭐냐면은 이제 디트로이트 피스턴스인데 이 선수도 조금 굉장히 기대되는 카드예요. 이제 힘이 일단 엄청 좋고 그리고 커닝햄인 26.1득점, 6.7 리바운드, 9.1 어시스트예요. 어시스트 수치가 좀 뭐 상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디트로이트가 거의 망해가던 프랜차이즈였는데 케이드 커닝햄이 어떻게든 이제 멱살 끌고 캐리해가지고 플레이오프까지 진출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 리스펙트를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뭐 누가 와도 안 될 것 같은 팀이었는데 케이드 커닝햄이 어쨌든 그 루키부터 해가지고 계속 잘 버티면서 일단 끌고 왔다. 그리고 이제 그 수치 자체도 이제 진짜 올스타급 레벨 혹은 올 NBA급 레벨로 다가오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피스턴스 같은 경우도 끈끈한 팀으로 어떻게 좀 변경이 되면서 이제 플레이오프 정도는 조금 노려볼 수 있는 이제 완전 뭐 탈락 이런 팀은 아닌 걸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커닝햄은 이제 패스를 적절하게 잘 하고 그리고 슛 셀렉션도 좋고 그리고 이 선수가 이제 미스매치를 많이 일으키는 거죠. 가드치고는 키가 크고 힘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센터들하고 만약에 이제 그 매치업이 되면 이제 빠르기로 뭐 누를 수 있는 어쨌든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이제 다재다능하게 이제 경기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커닝햄도 이제 24살이니까 벤케로 커닝햄은 이제 아주 어린 선수로 더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6위 조엘 엠비드인데요. 뭐 조엘 엠비드는 참 이 선수가 6위에 있다는 것 진짜 그렇게나 부상이 많은 선수인데 6위에 있다는 것 그게 이 선수의 재능이라고 봅니다. 이 선수는 뭐 신이 내린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건강을 받지 못했죠. 그리고 몸 관리를 못하고, 뭐 그런 부분인데, 만약 건강하기만 하면 이 뭐 선수는 MVP지 않습니까? 네, MVP. 니콜라 요키치를 제치고 MVP를 받았던 선수인 만큼, 그렇지만 이제 굉장히 낮죠. 왜냐하면 부상 때문에. 뭐 이 선수가 뭐 점프를 거의 못하니까, 뭐
그래서 뭐 어쨌든 6위 정도이고 이 6위라는 성적도 어떻게 보면은 너무 허풍선인 어떤 순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몇 게임을 뛸까요? 혹은 뭐 시즌에 나올 수나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 조엘 엠비드에 대해서는 좀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게지만 이제 건강이 문제니까요. 예. 그리고 클리블랜드 캐벌리스 선수 또 한 명이 이제 선정이 되었는데 에반 모블리. 예, 이 선수가 어떻게 보면 숨은 진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수비가 워낙 좋습니다. 예, 저희 그 지금 디펜시브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를 받았고 올 NBA도 받았어요. 예. 이 선수가 이제 뭐 그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를 위로 올리게 된다 그러면은 제일런 윌리엄스 정도의 어떤 평가 그거 이상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선수가 에반 모블리입니다. 수비 쪽에 좀 더 특화되어 있고 공격도 아주 뭐 아주 자연스럽게 잘 하고 있는 그래서 뭐 케빈 가넷 혹은 팀 덩컨, 뭐 케빈 가넷, 팀 덩컨 이런 선수와 조금 비교가 되는 선수이고 수비가 진짜 워낙 좋습니다. 그리고 성장을 잘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선수가 성장을 잘했기 때문에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가 뭐 24, 25 시즌에 뭐 동부지구를 거의 지배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공격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또 옵션을 좀 더 만들고 수치를 조금 더 올리면 그러면 훨씬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공격적으로는 여전히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 선수가 공격 부분에 어느 정도 조금 더 발전만 이루어진다 그러면 수비 부분은 워낙 좋기 때문에 분명히 더 높은 순위를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노반 미첼과 에반 모블리가 탑5 안에 드는 어떤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8위 이제 제일런 브라운인데요. 이제 보스턴 셀틱스가 이제 제이슨 테이텀이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부상으로 제일런 브라운이 이제 절대 에이스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제일런 브라운 역시도 이제 좀 이 기복이 있는 조금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을지는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그 파이널 MVP를 받았던 만큼 이제 큰 경기에 강하고 경기 자체의 에이스 역할이 주어졌을 때 굉장히 잘 합니다. 그리고 슈퍼맥스도 받았고 여전히 그리고 굉장히 똑똑한 선수죠. 예, 그래서 넘버 2 옵션인데 이번에는 이제 넘버 1 옵션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제이슨 테이텀이 없을 때 제일런 브라운이 어느 정도 발전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제일런 브라운과 제이슨 테이텀이 거의 두 명의 1옵션이 생긴다고 그러면 보스턴 셀틱스는 훨씬 더 강한 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브라운이 이제 어쨌든 간에 에이스 롤, 1옵션 롤을 해줘야 됩니다. 이유는 테이텀이 이제 통째로 시즌을 날릴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필드골 성공률은 뭐 통산 한 47.8%니까 뭐 확률 높은 농구를 구사하고 있고 볼 핸들링 부분에서 그 흘리는 거 그런 것들 볼 핸들링이 조금만 더 야무져진다 그러면 제이슨 테이텀보다도 좋은 어떤 스코어러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 닉스 또 한 선수가 더 추가가 됐는데요. 칼 앤서니 타운스가 지난 시즌에는 이제 수비 부분에서 좀 욕을 많이 먹은 것 같아요. 한 번씩 좀 보네드 플레이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뉴욕 닉스의 어떤 수비 시스템 혹은 이제 수비 부분에서는 좀 BQ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칼 앤서니 타운스는 하드웨어나 혹은 뭐 센터로서의 키 그리고 그 슛의 부드러움, 그런 것들은 정말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일단 9위에 랭크가 됐고요. 올스타를 5번 했고, 그리고 올 NBA도 했어요. 지난 시즌에. 뭐, 뉴욕 닉스의 팀의 인기가 조금 프리미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타운스는 이제, 베스트 슈팅 빅맨이라는 그 어떤 그 칭호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빅맨 중에는 슛이 제일 좋고 그리고 이제 그 슛이 좋기 때문에 빅맨이라도 사이드를 벌려주거나 이제 외곽으로 빠져주게 되면은 이제
상대팀 골밑이 헐거워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뉴욕 닉스 입장에서는 이제 제일런 브런슨이 이제 툭툭툭툭툭 그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수비 부분만 칼 앤서니 타운스가 뭐 뉴욕 닉스 시스템에 잘 보강이 된다 그러면 뉴욕 닉스도 올 시즌 상당히 센 팀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뭐, 이, 카렌소니 타운스 같은 경우는 이제 3점 슛을 얼마나 잘 넣을 수 있느냐, 뭐, 그 부분이 중요하고, 리바운드 같은 경우는 수치는 높지만, 이, 좀, 수비를 잘한다, 이런 평가, 그때 뉴욕에서 어쨌든, 뉴욕에서는 수비를 잘한다, 이런 거는, 이 좀 아직까지 평가를 못 받고 있고 타운스가 때때로는 아예 사라져버린 경기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간에 타운스가 여전히 이제 많이 이제 기대를 받고 있는 그 부분은 분명히 있다. 뭐 죽어도 20-10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슛터치가 워낙 좋은 빅맨이기 때문에 활용도 스트레칭 빅맨으로 스트레치를 이렇게 뭐 이렇게 경기장 자체를 넓게 써줄 수 있는 그런 스트레치형 빅맨으로 충분히 가치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틀란타 호크스의 트레이 영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공격 부분에서 좋죠. 이제 수비는 좋지 않습니다. 예, 예. 그리고 스코어이자 패서는 맞는데 수비 부분이 좀 안 되죠. 예.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 뭐 12에 트레이 영을 올리는 것 이런 부분도 저는 뭐 트레이 영이 수비 부분이 취약성이 워낙 있기 때문에 과연 12까지 올려줘도 되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평균 뭐 어쨌든 24.2 득점을 하고 있죠. 그리고 풀업이 좋고 그 다음에 3점 슛도 이제 뭐 어떤 비거리, 3점 슛의 거리 그런 것도 이제 좀 넓은 거리에서도 잘 던지고 그리고 지난 시즌에 슈팅 에피션시도 많이 떨어졌고 3점 슛 성공률도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수비 부분에서 너무 안 좋고 그래서 이제 거의 매치업 헌팅을 당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이 선수는 이제 분명히 한계가 분명한 것 같아요. 결국은 불꽃처럼 터지는 그 공격력, 그 부분을 계속해서 더 발전을 시키는 게 유일한 방법인 것 같거든요. 예, 유일한 방법이고 어차피 수비는 거의 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피지컬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되니까 공격 부분을 얼마나 진짜 불태워 버릴 수 있느냐, 공격 부분을 얼마나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이 선수가 성장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동부지구의 1위부터 10위까지 선수들 내용 전달해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